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7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말간 영상에 말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말간 나올 영상이다, 내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AACR 학회 자체가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인데, 베라스모 테라피틱스의 내용은 미국 현지 시간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략 오늘 새벽 2시쯤부터 발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펄먼 의과대학 교수가 발표를 합니다. 자,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합니다. 자, 21일 한국 시간 21일 새벽 2시쯤에 발표가 된다. 자, 아무튼 초록은 좀 이미 공개가 되었죠. 자, 플래너리 세션 초기 데이터 초록에서 자, 플랫폼 최초의 사람 대상 인상 일상 중간 데이터에서 추가 용량 증량을 뒷받침하는 양호한 안전성 프로파일과 의미 있는 항종양 활성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는데 플래너리 구두 세션에 선정된 자체가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항종양 활성이라는 것은 암세포의 증식, 성장을 억제하거나 면역이나 세포 기능을 통해서 종양을 공격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자, 카티 치료제에서 고형암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가 혈액이나 뭐 골수에 떠 있어서 카티가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고형암은 종양 주변에 치밀한 섬유 조직이 형성되어 있어서 카티가 종양 근처에도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형암 내부에는 종양 미세 환경 때문에 카티가 들어가도 금방 기능이 꺼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타깃 탕원도 애매하다고 합니다. 정상 세포에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종양의 암세포만 골라내어서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베라스모 테라퓨틱스의 요 치료제 있죠. 110 임상 1상 진행 중인 거. 자, 요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를 해왔고 이게 해결된다면 암 치료 판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플래너리 구두 세션에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치료제는 카티 구조 자체를 바꿔서 고형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 카티를 튜닝한 게 아니라 거의 다른 작동 방식에 가깝다고 하고요. 뭐 우리는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는 뭐 들어도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라스모 테라피틱스의 카티 치료제는 고형암 카티에서 반응이 나왔다. 이 반응이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자, 확정 객관적 반응률로 보기에는 표본이 작기는 한데 종양 반응 9명 중 4명이 반응을 했고요. 종양 크기 감소는 최대 47%. 코호트 3에서 1명 그리고 6개월 추적 관찰까지 진행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요거는 9명 중에서 3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3명 모두 경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최대 내약 용량은 도달을 하지 않았다. 용량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이고 올리는 중이고 그리고 임상에 참여했던 요 9명은 기존 치료에 모두 실패한 환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이런 임상 데이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데이터가 상당히 적다. 9명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상당히 적다는 아쉬움은 존재하긴 하는데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과거 카티 치료제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접근 자체를 달리했기 때문에 이 학회 이후에 기술 이전 등의 빅파마 협업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상태긴 한데 다음 임상에 들어가는 소식이 들어오면 본 재료로서 이제 간암 치료제 이상의 기대감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당장은 반영되는 기대감을 단기적으로 짧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트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거래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온 편이고 박스권 상단
직전 고점 매물 소화한 흔적이 있고 저점이 크게 낮아지지 않으면서 재진입 시도 꾸준하게 있고 뉴스 일정도 바로 내일 존재하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고요. 빅파마 관련된 무언가 언급이 있다면 기대감이 꽤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일 내용에서 발표만 있고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짝 제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ACR 뉴스를 확인하고 업계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떤 부분을 주목하는지, 협업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지 봐야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임상 소식이라던가 뭐 협업이나 이런 거, 기술 이전 이런 거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요것보다 간암 치료제 발표인 7월 23일이 더 빨리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요번 AACR 기대감은 단기 관점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변수가 좀 있습니다. 자, 전쟁인데 어떤 종목이든 증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HLB가 전쟁과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전쟁 상황이 악화되면 증시에서 국내 증시에서 자금 빠져나가고 돈 빠져나가고 안전 자산인 달러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지금 미국, 이란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안심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부정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위축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뉴스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뭐 같은 날에 이란에게 고맙다, 뭐 협상 대부분 합의 요런 기사 하나 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보면 뭐 휴전 종료 앞두고 신경전 격화, 호르무즈 위협 재부상, 무인기로 미 군함 타격, 일촉즉발 연병을 떨고 있으니 증시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뭐 롱숏 번갈아가면서 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자, 아무튼 이게 전쟁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니까 투자자들도 뭐 증시에도 달러에도 투자를 딱히 안 하고 관망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전쟁이 협상으로 끝나게 되면 재건주에 돈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상에 진전이 없이 뭐 무력 충돌이라던가 이런 게 지속되면 방산, 석유, 뭐 에너지 등등 수급이 몰리던 쪽에 계속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는 전쟁이 지속되든 종전되든 수혜는 딱히 없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적긴 한데 증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자체는 전쟁이 지속될 때니까 그래도 휴전이나 종전이 수혜에 가깝기는 하겠죠. 자, 그래서 미국이랑 이란 전쟁 현황도 좀 지켜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니까 초록 데이터 하나 보고 재료 다 나왔다 이런 말들이 많던데 제가 영상 도입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스코 그리고 에스모 요거랑 더불어서 안분야 세계 3대 학회에 꼽히는 AACR 자, 그 중에서도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는 플래너리 구드 세션 요 발표는 우리나라 날짜로 21일 새벽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래너리 구두 세션에서 발표한다고 당장 재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자리에 협업이나 기술 이전을 위한 무언가 소통이 오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만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아틀라스처럼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선보이는 게 아니라 임상 중인, 개발 중인, 시도 중인 것이기 때문이고 주가라는 것에 큰 영향을 주려면 긍정적인 추가 임상 데이터, 즉 시간이 필요하고 임상에는 보통 추적 관찰도 함께 포함이 되어야 하고 7월까지는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 중기적으로는 카티 치료제에 대한 엄청난 상승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일시적으로 반짝이는 재료라고 하더라도 박스권 상단의 매물을 소화하는 역할이라도 수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강력한 저항의 벽을 허물어주는 역할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료로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HLB 주가 전망 자체에는 긍정적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플래너리 구두 세션 발표가 되고 나면 AACR 홈페이지에 파케 프로그램 PDF 파일이 올라올 겁니다. 거기에 내용이 들어있고요. 기사들도 보통 뉴스 기사들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적히는 겁니다. 알기 쉽게 해석되는 것은 기업 자체에서 IR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학회에서 이제 프로그램 PDF 파일이 올라오면 번역본을 소통방에 올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기회장에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AI 산업의 발전으로 시작된 반도체 섹터 또는 로봇 관련 섹터, 뭐 전력이나 원전 등등 무섭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이때였구나 싶은 자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종목은 에코프로인데요. 여기 화살표가 하나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급등이 나오려면 대량의 거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동반되려면 어떤 뉴스, 소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래가 동반된다는 것은 호재를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종목마다 시총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대금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은 맞지가 않습니다. 동전주의 거래대금 1,000억과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1,000억은 의미가 크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해당 종목의 전일 동시간대 대비 거래량 비율로 의미가 있는 거래량을 잡아내는 거죠. 해당 종목의 평균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조건 검색 수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트로 말하는 뉴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몰리는 데는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몰린 이유를 찾고 그 이유가 터무니없지 않다. 현재 세계 산업 트렌드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면 투자 매력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점검을 하게 되면 종목 선정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소통방에서는 무슨 이유로 주가가 상승했는지도 함께 언급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검색식을 통해서 검색된 급등주들을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상승했고 그 기업이 비전이 있는지, 관련 업황은 어떤지, 세계 정세와 연관해서 어떤 변수와 리스크가 있는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같은 기회의 장에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발생하는 문제가 매수는 잘했는데 매도를 언제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욕심에 매도하지 못하고 내리면 손해보기 싫어서 매도하지 못합니다. 급등주를 찾긴 찾았는데 매도하지 못해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물론 매도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나 포인트도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쪼개서 매도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의미가 큰 자리별로 매도 타점을 언급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검색식을 통해서 어떤 급등주가 포착이 되는지 짧게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에코프로는 25년 10월 16일 당시 종가 7만 800원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현주가 14만 7,4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 차례가 잡혔었죠. 3만 원대 그리고 7만 원대 현주가 16만 8,4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 자, 여기도 상승의 초입을 잡아내는 검색식답게 이렇게 여기 신호가 잡혔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여기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아까 봤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삼성전기, 흥하해운. 이렇게 매수할 종목을 찾음과 동시에 주도 주체가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한 급등의 출발을 잡아내는 신호를 통해서 매수할 타이밍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근거를 통해서 매도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종목을 찾으신다면 검색식에서 포착되는 종목이 돼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테마 내에서 매수하신다면 승률이 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등주 공유 또는 검색식 수식 공유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860-6289 여기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검색식 수식 적용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PPT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식 핵심 조건을 좀 가려놨는데요. 원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전 요구는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등주의 초입을 잡아내는 검색식 소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검색식을 토대로 초입을 잡아내고 그 중에서도 현재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는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검색식이고 뭐고 잘 못한다, 모르겠다, 귀찮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2월 19일에 삼성전기 추천드렸습니다. 추천 매수가로는 35만 원을 추천드렸고요. 자, 반도체 유리기판 선두주자인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고 메가 트렌드인 AI 산업의 필수 소재이자 게임 체인저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수익률을 잠깐 보자면 자, 2월 19일이었죠. 이날입니다. 자, 이날의 종가 35만 4천 원. 5만 4천 원. 현주가는 56만 2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사실 검색식으로 보면은 15만 원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광통신과 광전자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건 4월 7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로 AI 산업의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주로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수익률 짧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월 7일이면 이날이죠. 자, 뭐 그렇게 거래일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 30%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광전자. 자, 이 종목은 거래 정지입니다. 연속된 상승으로 인한 거래 정지고요. 수급이 계속 쌓이고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정지가 풀리면 또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주의 출발을 잡아내는 검색식과 검색식을 토대로 급등주를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9860-6289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소통방 입장이나 검색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